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택시 이용하시는 시민께서는 오늘 하루 불편하셨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기사들의 파업으로 오늘 하루 부산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택시업계가 추가적인 단체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심도로가 한산합니다. 부산역 택시 승차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승객들만 간간히 보입니다. 이곳은 원래 일반 자가용과 택시가 뒤엉켜 항상 붐볐던 곳인데요. 여기서도 택시는 단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부산 지역 택시기사 2만 명이 일제히 운전대를 놨습니다. 약 6천 명은 택시 1000여 대를 몰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직접 참가했습니다. 부산 곳곳에서는 다른 택시 운전자의 운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시찰 나와서 혹시나 파업을 잘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모르. 우리는 이게 목숨이 걸린 거라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반면 도시철도와 버스는 북적였습니다. 하루 동안 부산 도시철도 승객은 71만여 명으로 평소 같은 시간대 67만여 명에 비해 3만 6천 명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거의 100% 어딜 가도 택시가 없더라고요. 처음 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든 채 택시를 잡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도 튀어나왔습니다. 택시가 없으니까 불편하긴 하네요. 저 여기 지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태종대나 이런 데 가려고 했는데 지금 태종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부산 지역 택시기사들은 내일 새벽 4시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 오거돈 시장 취임 6개월. 이 기간 부산시정의 핵심 인물 하면 바로 이 박태수 부산시 정책보좌관입니다. 오거돈 시장과는 4번의 지방선거를 같이 했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도 정책특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언론에서는 왕특보, 실세, 또 시장의 복심 등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월권, 사퇴, 갈등 이런 단어들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이 사퇴라는 말은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 끝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8일 만에 복귀한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오거돈 시장이 박 보좌관을 직접 찾아가서 사퇴를 만류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어쨌든 박태수 부산시 정책보좌관이 지금 부산시정을 좌지우지하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보좌관 자리가 결재 권한도 없는, 다시 말해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라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청 내 박태수 정책특별보좌관 사무실 앞입니다. 이곳을 부산시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박 대표님이랑 지금까지 있다 오신 건지. 의논들이 있어서 그래 좀 잠깐만 그래. 부산시의 인사와 정책을 박 보좌관에게 따로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주요 시책은 박 보좌관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오거돈 시장의 결재가 불가능합니다. 박태수 보좌관이 인사를 다 하고 있고 대부분 결재 서류는 사전에 박 보좌관한테 한번 보고를 하고 나서 시장한테 가는. 박태수 보좌관과 공직사회의 갈등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서 수면 위로 불거집니다. 에코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넘기려는 박 보좌관과 이에 반발한 공무원 노조. 그 이면엔 독단적인 의사소통이 발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 좀 일방적이었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보죠. 그러고 규모가 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이제 좀 개입을 한다면 개입을 하고. 박 보좌관은 2004년 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오거돈 시장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입니다.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부산시 혁신을 위한 오 시장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부산시정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 공식 결재 문서입니다. 팀장을 거쳐 과장과 실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어디에도 정책보좌관 결재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보좌관은 정식 결재 라인엔 없는 직책입니다. 실국장, 심지어 부시장을 뛰어넘어 사실상 부산의 주요 시책을 좌지우지하지만
지시만 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공직사회와 마찰을 빚는 이유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법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도 하고자 하는 그림이 있다면 책임져 주면서 시켜야죠.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다 져야 하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른바 역대 정무라인은 시장을 보좌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체제 자체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도 중간에 결제 시스템에 원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뭐 정책에 대해서 이런 간섭 저런 간섭 하게 되면 행정관료 체계가 마비될 가능성도 좀 많은 거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취재팀이 이와 관련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태수 정책보좌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부산시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결국 부산시정과 시민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소아입니다. 재개발 지역 공사장 주변에서 도로가 갈라지고 땅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20일 전부터 균열 조짐이 있었다는데요. 정밀 조사는커녕 땜질 처방이 전부였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마치 지진이 난 듯 도로 곳곳이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50m 구간에서 발견된 폭 5cm 균열은 주택가 골목길까지 이어집니다. 집이 무너질까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뭉갤 때도 막 쿵쿵쿵쿵 해가지고 자다가도 막 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두 번째 이래 집안이 넘어가니까 불안해가지고. 바로 옆 공사장에선 지난 3월부터 1,200가구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한참인 상황. 새벽 1시부터 땅이 점차 더 갈라지면서 지하에 묻힌 상수도 배관에서 물까지 샜습니다. 구청은 뒤늦게 도로 500m 구간을 통제하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말 이미 도로 곳곳에서 균열 조짐이 발견됐었다는 것. 이 금이 가고 내려앉은 도로는 불과 이틀 전에 보수 공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겉으로 봐선 원인 파악이 힘들다는 의견을 영도구에 보냈지만 정밀 조사는 없었습니다. 단지 틈을 메우고 도로 포장을 한 게 전부인데 며칠 만에 땅이 다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포장 균열인지 그러니까 뭐 밑에 내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균열이 가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균열이 있는 데를 다 이렇게 다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다. 노후 가옥이 밀집한 영도구에선 지난 여름 우기 때 도로가 힘없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 상공계가 내년부터 가덕 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정재계가 힘을 함께 모아서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를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가덕 신공항 건설을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 소음 영향구역 설정과 여객 인원 추정에 하자가 확인됐다며 가덕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부적절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여론 형성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환경특전 사상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송기 전술 비행 훈련에 의한 피해적이 또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가 있고요. 아까 독대산도 있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접근이 안 되는데 국제공항으로서 한쪽 방향 접근되는 김해공항밖에 없습니다.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부산 상인은 신공항 추진 시민단을 꾸리고 다양한 홍보활동과 범시민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지역 상공계는 부산시와 협력을 통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최근 국토부 차관을 만나 정부의 공항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부산의 정재계가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도 뭐 3.2km가 뭐요? 인천공항은 그럼 뭐하려고 4km? 그러니까 그게 다 일일이 지금 저 시장님 뭐 여기서 그건 간단한 얘기 아니고 3.2km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그러면 인천공항도 3.2km 만들어라 그러면. 부산 상인은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와 부산형 복합 리조트 설립, 부산 부동산 신탁사 설립과 남북교류위원회 출범 등도
내년도 10대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상위의 내년 핵심 과제 대부분이 상위 단독으로 성과를 내기 힘든 사업이어서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민성준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서 부산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인별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수능시험 이후 부산 지역 고등학교 142곳의 고3 학생들에 대해 현장 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시험을 친 학생들이 개인별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불허하라는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렸습니다. 최근 부산대 기숙사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부산경찰청이 대학가 성폭력 예방 활동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부산 지역 대학 학생회나 동아리, 과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가 불안 요소를 직접 조사하고 방범시설을 진단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 탐지 장비로 취약 지역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형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2018 동아대학교 병원 재난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후 동아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열린 이번 훈련은 경찰과 소방, 보건소 등 120여 명의 인력과 구급차 석 대가 동원돼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환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응급실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복권방 주인을 위협하고 현금을 훔친 외국인이 시민들의 기지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해운대구 반송동 한 복권방에 미국 국적인 63살 A씨가 복면을 쓴 채 침입해 현금 51만 원을 강탈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문을 막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영어 강사로 일하다 직업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으로 6년 만에 검거된 54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지문 대조군을 한정해 같은 지문을 찾는 수사법은 합리적이라며 지문 감정의 오류 가능성 등을 제기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 사건은 A씨가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실이 6년 만에 밝혀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남외항에 정박 중이던 17,000톤급 컨테이너선 A호에서 중국인 선원 30살 B씨가 눈에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정을 보내 B씨를 태운 뒤 119 구조대에 인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